안녕하세요. 저는 정민교라고 합니다. 올해 76살이 되었고, 지금은 서울 압구정동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 제 이야기를 이렇게 차분히 풀어놓게 될 줄은 솔직히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요즘은 누군가에게 말을 걸기보다는 제 자신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 합니다. 젊은 시절 저는 법무사로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모난 일 없이 정해진 규칙 안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그만큼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엄청난 부자는 아니었지만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형편이었고 가족들에게도 불안하지 않은 생활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학비나 생활비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일은 거의 없었고 집안에 큰 걱정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법무사라는 직업은 겉으로 보면 조용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사람들의 욕심과 두려움, 갈등을 매일같이 마주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서류 한 장, 도장 하나에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고 같은 사건을 두고도 각자의 사정과 입장은 늘 달랐습니다. 경매 사건도 많이 다뤘습니다. 집 한 채를 두고 울고 웃는 얼굴들을 수없이 보았고 부동산과 얽힌 복잡한 사정들도 셀 수 없을 만큼 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돈이라는 것이 사람의 표정을 어떻게 바꾸는지, 말투를 어떻게 날카롭게 만드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쉽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지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앞에서 무너졌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가족과 등을 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쌓아온 관계를 단숨에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도 늘 한 발짝 물러서서 기록하고 정리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제 일이었고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다만 마음 한구석에는 저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가끔씩 스쳐 지나가곤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였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오던 일을 내려놓고 나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더군요. 아침에 눈을 떠도 서두를 이유가 없었고 하루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잠시 멍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몸은 아직 쓸만했고 머리도 그럭저럭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바쁘게 살 때보다 생각은 더 또렷해진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동산 쪽으로 손이 갔습니다. 평생 법무 일을 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있었고 경매나 절차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어느 지점에서 멈춰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큰 두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긴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운이 따랐고 판단도 비교적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을 손에 쥐었을 때 기쁨보다는 묘한 허탈함이 먼저 찾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평생 안정적으로 살아온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또 다른 형태의 결과를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고 늦게 부자가 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70이 넘어서 손에 쥔 돈이 눈에 띄게 많아졌으니까요. 다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묘하게 비어있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정말 부자가 된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단지 숫자만 늘어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사실 그 돈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살 집도 있었고 먹고 사는데 큰 걱정도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생활 방식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고 갑자기 사치스러운 취미를 갖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고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같은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다만 마음속에서는 이제 조금은 더 여유롭게 선택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큰 집으로 옮길 수 있는 선택지, 여행을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여지,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안정감. 그 정도가 제가 느낀 변화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돈이 제 인생의 성취처럼 느껴지기보다는 그동안 무사히 살아왔다는 증거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달랐습니다. 아내는 평생 제 곁에서 부유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명품 가방도 자연스럽게 들었고 좋은 옷을 고르는 일에도 익숙했습니다. 강남에서 사는 삶 역시 특별한 성취라기보다는 당연한 환경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내의 얼굴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표정을 본 기억은 많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하나 가지면 곧바로 그 다음을 바라보는 눈빛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는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을 더 크게 느끼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처음에는 단순한 성향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오면 아내는 그것을 마치 예정된 결과처럼 받아들였습니다. 특별히 놀라워하지도 않았고 크게 기뻐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이나 수고했다는 표현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저는 박수나 칭찬을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주 짧은 말 한마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정도의 마음만 나눌 수 있었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왜 우리는 끝내 그 말을 주고받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한마디가 있었다면 제 마음의 많은 부분이 조금은 다르게 남아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말이 없다는 사실은 처음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그런 감정까지 곱씹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일이 하나둘 정리되고 하루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비로소 그 공백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같은 집에서 살아왔지만 정작 서로의 수고와 마음을 바라보지 않는 사이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생각은 밤이 되면 더 짙어졌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 괜히 지난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기보다는 혼자 속으로 삼키는 쪽을 택했습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더 큰 다툼이나 상처로 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견디는 것이 이 나이에는 더 나은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반대로 사업에서 작은 실수가 생기거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 일이 있으면 아내의 말투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날이 선말들이 오갔습니다. 마치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날린 사람인 것처럼 평생 쌓아온 선택과 판단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말들은 제 마음에 오래 남았고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고립되어 갔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혼자 방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로 다투기보다는 그냥 속으로 삼키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삼킨 말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부터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조차 잘 떠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젊은 사업가에게 돈을 빌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몇억 원 정도 되는 돈이었고 결과적으로는 그 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는 규모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 일 하나로 삶이 무너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를 여러 번 겪어왔고 이 정도의 손실은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정리했습니다. 처음부터 쉽게 결정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법무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건과 사람을 보아왔고 돈이 오가는 자리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려 했고 나름대로 여러 조건과 상황을 따져본 뒤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 순간에 저는 최선을 다해 판단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 젊은 친구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말투도 공손했고 약속도 비교적 잘 지켰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마움을 표현하려 애쓰던 모습도 기억납니다. 저 역시 그 친구를 전적으로 믿기보다는 사람으로서 한 번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망하고 나니 사람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간신히 연결이 되어도 말은 짧아졌고 예전의 예의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무례한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을 더 크게 느꼈습니다. 사람 하나가 무너질 때 말과 표정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일을 두고 밤새도록 이를 갈거나 상대를 원망하며 잠을 설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었고 제 나이에는 분노를 키우는 일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다만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 씁쓸함은 돈 때문이라기보다는 사람을 믿었던 제 선택에 대한 감정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마주한 아내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아내는 그 모든 일을 제 잘못으로 돌렸습니다. 제가 바보 같아서,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래서 돈을 잃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제 사람됨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돈을 잃었다는 사실보다 더 큰 무언가를 잃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생 쌓아온 신뢰와 역할,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자존심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말들은 제 가슴에 오래 남았고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돈보다 체면이나 마음의 평온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들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70이 넘어서 이렇게 돈 문제로 큰 스트레스를 받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돈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아내의 태도, 가족의 태도, 그리고 그 태도 속에서 느껴지는 냉정함 때문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집안에서 제가 설 자리가 어디인지 조용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돈을 잃는다는 것은 분명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운이 있었다면 또 벌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만 내려놓아도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 전체로 보면 아주 작은 파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일을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 모습이 제 눈에는 지나치게 속물적으로 보였고, 늙은 나이에 보기에는 너무 초라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아내에 대한 정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마음이 돌아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해하려고 애쓰는 시간이 길었고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했습니다. 돈을 잃는다는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특히 이 나이에 불안이 얼마나 사람을 예민하게 만드는지도 알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서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거리가 생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 앉아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같은 자리에 있어도 각자 다른 방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을 섞지 않아도 자연스럽던 시간이 이제는 일부러 침묵을 유지해야만 지나가는 시간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 변화가 쌓이면서 저는 잠시나마 이혼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으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 스스로 생각해도 웃기게 들렸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과 이제 와서 남남이 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자식들에게는 또 어떤 말로 이 상황을 전해야 할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보다도 더 분명했던 것은 이미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만큼은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평생 많은 것을 누려왔습니다. 명품 가방, 좋은 옷, 좋은 집, 그리고 강남에서의 생활. 그것들은 어느 순간부터 아내에게 특별한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마땅히 주어져야 할 기본 조건처럼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점이 가장 마음에 남았습니다. 단지 몇억 원을 잃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큰 불안과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 과연 맞는지 아직도 제 안에서는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었고 누구에게나 아쉬운 일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 돈 하나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충분히 누려온 삶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반응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인생의 기준이 너무 달라져 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예전처럼 아내와 마주 앉아 긴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혼자 집을 나서서 천천히 걷는 날이 늘었습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벤치에 앉아 사람들 지나가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기도 합니다. 말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섭섭한 마음을 어디에 풀어야 할지 몰라서 취미생활이라도 하나 찾아보려 애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에 쫓기느라 미뤄두었던 글을 다시 써보기도 하고 오래된 음악을 틀어놓고 가만히 듣기도 합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냥 조용히 걷고 숨을 고르는 일만으로도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지금의 저에게는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는 정말 돈을 굴려서 더 벌겠다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평생을 돌아보면 저는 꽤 오래 일해왔고 주어진 자리에서 해야 할 책임도 성실하게 감당해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도망치듯 살지는 않았다는 마음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켠에서는 늘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이 따라다녔습니다. 더 벌어야 하고 더 지켜야 하고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는 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아니라 잠을 설치게 만드는 불안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제는 그 짐을 조금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제는 조금 느리게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조금 덜 불안해하며 하루를 보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자주 듭니다. 아침에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오늘 하지 못한 일이 있어도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아도 되는 삶.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던 긴장과 책임에서 조금은 벗어나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어떤 삶의 속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무언가를 붙잡고 놓지 못한 채 하루를 버티고 계신가요? 아니면 조금씩 손에서 힘을 빼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도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내려놓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악착같이 붙들고 있지도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답을 찾는 중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몸 상하지 않게 무리하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